네, 전일주 국내 증시는 확실히 언택트와 컨택트 그리고 화이자의 백신 개발과 직접 연관성이 있느냐, 경쟁 사냐에 따라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업종들의 움직임은 제각각이었지만 시장 전체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조성호 과장님은 어떻게 또 시장을 보고 있는지 오늘도 개장 전에 미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 오늘도 저희가 다 받겠습니다. 027-4875, 027-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 중에 그리고 방송 후에 코멘트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장 얘기를 해주실지 주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와 컨택트라고 오늘의 주제를 꼽아주셨는데 어제 이제 흐름 연장선으로 봐야 될까요? 네, 어제도 제가 시장 말씀드릴 네. 때 오늘 제약주 흐름이 너무나 궁금하다. 그죠? 그래서 내일 네. 제가 그 소회를 한번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일단 이 바이오와 언택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번 정도 다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보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불균형에서 이제 균형으로 그런 과정에 이제 놓여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제는 파이자 백신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생각보다 약한 흐름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이 왜곡되었던 시장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일종의 몸살 감기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께 지난 월요일 날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시장의 불균형 요인이라고 해서 제가 정리해드린 게 있었죠. 네. 자, 그 며칠 사이에 이제 파이자 백신 하나가 이게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이 78수처럼 딱 껴져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불균형 요인은 국제 질서 균열, 코로나19의 재확산, 그리고 과잉 유동성 요 세 가지였는데, 근데 주초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의 반등은 저 국제 질서 균열,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깃장을 놓았던 것들을 바이든이 정상화시킨다는 기대감으로 일단 반등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저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저 불균형 요인은 사실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아니니까 저건 이제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시장에 대응하자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화이자의 어떤 백신 기대감이 시장에 네. 확 등장을 하면서 아래에 있던 그 두 가지마저도 이제 균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지금 반전의 계기를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과잉 유동성이라는 것은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경제가 타격을 받으니까 자꾸 돈을 푸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 백신이 이제 정말 효과가 있어서 저게 시판이 되고 우리들이 이제 저걸 맞으면서 더 이상 이제 코로나가 번지지 않고 이제 종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과잉 유동성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은 장부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지수와 주가를 보여주고 있더라도 이제 저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이자의 백신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지금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면서 이제 월요일 날 제가 차트 한번 볼게요. LG화학하고 카카오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굉장히 좀 모호한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LG화학이나 카카오가 더 가느냐 덜 가느냐의 문제보다 이 녀석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힌트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녀석들이 계속 전고점을 뚫고 간다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 불균형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들 녀석이 더 이상 가지 못한다면 시장이 균형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힌트가 여기 숨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 LG와 카카오가 바로 그 힌트를 요 며칠 사이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시장이 박살나고 경제 지표가 박살났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은 전 세계에서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그리고 그 유동성은 주식 시장에서 코로나 국면에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몰려들었죠. 그것이 이제 극심한 주가의 오버슈팅을 발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도 당장의 실적이 좋아질 것 같지 않은,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종목을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예상외로 장기화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네. 가던 길 계속 가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바이오니 언택트니 하는 쪽으로 수급이 계속 밀려들어서 분소효과를 계속 주가를 좀 위로 밀어 올린 거였죠.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주식이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바이오와 언택트가 더 간다는 것은 그것은 시장의 불균형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화이자의 백신이 반전을 일으켰다라는 거고요. 시젠 차트도 한번 뭐 참고 삼아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좋아질 거고 또 괜찮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미리 과도하게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코로나가 2차 팬데믹인데 시즌이 전고점을 못 뚫는 이유,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네.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약 업종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네. 어제 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의 흐름이 너무 궁금하다 했는데 역시나 좀 예상했던 좀 그런 반응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승자 독식의 위너 테이크홀의 그런 과정으로 계속 가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달 전쯤에 녹십자와 셀트리온이 이제 9월, 10월에 뭐 순차적으로 그 치료제를 양산한다는 그 발표가 이제 질본에서 있으니 그 시점에 오후에 그 녹십자와 셀트리온 주가만 급등하면서 나머지 그 제약주들이 폭삭 주저앉았던 거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 화이자의 백신이 또 다시 이제 그런 시장의 작용들을 불러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약바이오와 컨택트가 정말 전고점 뚫고 계속 가려면은요. 그러면 치료제가 안 나오거나 백신이 안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로 지금 그렇게 귀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종목 차트를 한번 볼게요. 신풍제약하고 제넥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파이자는 이제 백신에서 거의 지금 이제 승인 직전까지 이제 가 있는 상황이고 녹십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지금 연내 양산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신풍제약 뭐 일단은 그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했고 뭐 역사의 회자될 뭐 주식이 됐는데 지금 피라맥스와 관련해서 지금 두 달째 감감무소식이라는 것도 조금 저는 의문이 좀 드는. 그러니까 두 달 정도면 뭔가 또 추가적인 그런 결과치가 좀 나와야 될 때가 지났는데 아직 이렇다라는 것은 이제 뒤처져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넥신도 한번 볼게요. 제넥신도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 파이자나 뭐 모더나나 뭐 이런 이때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제 삼상에서 막바지에 이제 지금 들어선 상황에서 제넥신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뭐 국책 사업으로 지원도 받고 하지만 이제 1, 2상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과연 이들 종목들이 이런 승자 독식의 게임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들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의 또 시청자분들의 또 아픈 속을 또 제가 어떻게 달래드려야 되나 이제 이것도 뭐 고민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시장은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색깔을 좀 바꾸고 있는 그런 기색이 좀 역력하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뭐 다양한 업종별로 다양한 종목별로 이제 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또 그리고 과장님 종목들이 활약을 펼치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한번 또 점검과 리뷰를 해봐야 할 것 점검과 같아요. 리뷰를 뭐 할 거는 뭐 딱히 뭐 없고 사실 이제 제 종목들은 갈 때 돼서 간다라고 네. 보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전열을 재정비하고 뭔가 이제 새롭게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타이밍을 좀 많이 좀 놓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은 좀 철학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 역시도 좀 아침을 굉장히 좀 일찍 시작하잖아요. 이제 깜깜할 때 집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기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 새벽에 그 첫 차를 종점에서 타는 기분 혹시 아시나요? 그 아무도 없는 그런 어떤 차에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그럼 굉장히 여유롭잖아요. 되게 한산하고 그러다가 이제 몇 정거장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차가 이제 도심부로 들어서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만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승객들이 타도 자리에 앉지 못하고 또 이제 막 이렇게 막 낑겨서 막 이렇게 있는 모습을 바라보신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모두들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건데 그럴 때 뭔가 조금 그 흐뭇하거나 뿌듯하지 않나요? 좀 일찍 버스를 타니까 지하철을 타니까 이렇게 여유롭구나.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 퍼스트 클래스 2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찾아뵈면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 단 한 번도 뭐 저를 따라 하시면 뭐 대박이 난다, 뭐 인생 역전을 한다, 이런 선동적이고 현혹적인 말씀 한 번도 아마 안 드렸을 겁니다. 앞으로도 뭐 드릴 생각은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식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을 저는 2달째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관 외국인들이 중화기로 무장한 이 전쟁터에서 정말 그들과의 그 어떤 수급 게임을 해가지고 과연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네. 시장에서 오늘도 핫한 종목, 내일도 핫한 종목 해가지고 그 종목들에 막 달려드시면서 수급 게임을 전개하시는데 승률이 생각보다 좀 높지는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종목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포트에는 현재 LG화학이나 카카오 이런 건 없지요. 현재로서는 없지요. 그런데 자, 우리에게는 루멘스도 있고요. 루멘스 차트 한번 볼게요. 우리에겐 루멘스라고 이제 종점에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한 루멘스라는 종목을 우린 가지고 있어요. 그죠? 네. 지금 솔직히 이 종목이 지금 다른 어떤 종목보다 좀 편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들썩들썩하는 제약바이오나 언택트보다 이 종목이 여러분들께 더욱더 편안함을 드리겠죠? 그리고 이제 금강공업도 한번 볼게요. 뭐 요즘 시장에 뭐 뚜렷하게 뭐 치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구간쯤에서 접근해서 레벨을 한번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 뭐 특별히 속썩이는 종목 아니잖아요. 이들 종목들은 여러분 매일매일 실시간 하루 종일 지켜보실 필요가 없는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GS 리테일도 이제 어제 화이자 백신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장작을 좀 쌓아놓고 있는데 자, GS 리테일도 우리가 이 구간대 접근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속 안 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유해 놓으시고 일상생활을 그냥 하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 직장 다니시고 어디 뭐 일하시는 분들 일하시면 되고 자기 일이 있으시면 취미생활 하시고 마실 다니시고 그래도 걱정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그날 가장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지켜보시면서 하루 종일 화장실도 못 가, 밥도 못 먹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일상이 어그러지는 지금 그런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장해 드릴 수 있는 종목인데 때가 되면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그 말씀을 제가 2달 동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캐치하시고 이제 그래도 요즘에 저를 또 많이 이쁘게 봐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셔가지고 이제 서서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도 느껴지는데, 2달이 경과한 동안 여러분과 저와 또 아직도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 가운데는 지금 현재 바이오나 언택트 쪽에서 고점에 좀 잡으셔가지고 좀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주저없이 상담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곱씹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이 과연 무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좀 편하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로맨스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종목에 네. 대해서 또 코멘트를 들어봤습니다. 뭐 속보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MSCI 11월 이 신규 리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SK케미칼, SK바이오팜,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이 4종목을 예상했었는데 SK케미칼, SK바이오팜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확정이 됐다라는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급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 꼼꼼히 또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조성의 포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또 접수가 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KPM테크 전화로 종목 상담 요청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 외에도 KEC, 엔디포스 그리고 첨보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또 방송 중에는 코멘트를 못 도와드리는데 방송 후에 저희가 또 그 고민을 함께 나눠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